자, 4월 8일 주간 국내 야구랑 국내 축구 그리고 국내 배구 뭐 여러 농구도 있죠.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그 경기 설명하면서 설명 끝나고 나면 요 경기가 가장 좋아 보인다고 말을 할 거예요. 지나고 나서 뭐 못 들었다고 다시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이저리그는 제가 보시면 어떻게 갔냐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보시면 봅시다. 어디 있냐. 아침에 일어났을 땐 분위기 좋았어요. 다저스 승과 워싱턴, 다저스 승과 화이트삭스 언더 맞춘 상태로 보고 있었는데, 워싱턴도 푸근하게 이기고 있었고, 근데 워싱턴 역전패 당했고, 디트로이트도 스코발란이 졌고, 아다리가 잘 안 맞았습니다. 휴스턴도 왼손 투수공 그렇게 잘 치면서 오늘 프리랜드한테 완전 농락당하고, 천사도 1회에 2점 내더니 홈런으로 그걸로 점수 끝이고, 아다리가 안 맞았습니다. 미안하고 오늘 주간부터 달려봅시다. 다시 자, 오늘 봅시다. 두산과 키움 경기부터 볼게요. 두산은 최민석, 키움은 정세영. 둘 다 입단 동기예요. 최민석은 작년부터 나왔었죠. 작년에 나와가지고 꽤 던졌어요. 이닝수를 제가 던진 거 보면서 구속이 그렇게 특별하게 빠르진 않은데 왠지 모르게 공을 좀 쉽게 던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누구랑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롯데의 손민환이랑 던지는 게 되게 비슷했어. 제 느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뭐 어렵게 안 던지고, 스트라이크도 좀 널널하게 넣어주면서 뺄 땐 또 확실히 빼주고, 수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 투수가. 이번 시즌 첫 번째 등판도 만만치 않은 삼성 상대로 6이닝 동안 안타 2개밖에 안 맞았어요. 다 자타자만 내세웠는데 6이닝 동안 안타 2개, 삼진 4개, 무실점, 폼을 좀 많이 줬지만, 이번 경기도 그래서 키움 상대로 뭐 삼성 좌타라인 상대로 웬만큼 던졌기 때문에 키움 좌타라인이긴 하지만 삼성보다는 살짝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키움 상대로 웬만큼 던지지 않을까. 저 투수는 주자가 나가 있어도 웬만큼 해냅니다. 최민석은 조금 믿음이 가는 투수고, 그에 반면에 입단 동기지만 정세영은 경험이 일천해요. 작년에 등판 기록이었고, 올 시즌에 지는 경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지는 경기에서 3이닝 동안 SK전에서 안타 7개 맞으면서 홈런 1개. 점수를 5점 줬습니다. 5실점. 삼진 1개밖에 못 잡았고. 그래서 그 경기를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구속 자체가 아직 뭐 왼손잡이란 좀 이점은 있지만 구속이 140에서 142 정도로밖에 형성이 안 돼요. 저 구속으로는 조금 살아남기 힘들어 보이는데, 최근에 키움 무명 투수들 올려가지고 어제 나왔던 배동현도 그렇고 좀 재미를 보고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이 선수는 배동현만큼 제구도 그렇고 구위도 그렇고 좀 떨어지는 투수가 아닌가. 그리고 나이도 좀 어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정세영보다는 최민석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두산 승 보고 언더 오버는 오버 쪽 볼게요. 8.5라면 오늘의 1픽은 두산입니다. 두산이 마행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이제 SSG와 하나 경기. 자, SSG는 최민준, 하나는 문동주 나옵니다. 자, 최민준은 작년에 하나 상대로 11이닝 동안 점수를 1점도 안 줬어. 점수를 1점도 안 줬고, 강해요 상대전. 그리고 올 시즌에도 첫 등판에서 KT 상대로 안타 7개, 홈런 1방 맞았습니다. 승입니다. 승.
두산 승 1픽이에요. 그래서 괜찮다. 예, 3진 5개 잡고 호불 3개 줬고 휩 0.80. 그죠? 하나는 문동주가 나오는데 문동주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젊은 투수를 좀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어. 쟤 뭐 국보도 아닌데 국보대 하듯이 어느 정도 써야지 실력이 더 느는데 쟤 너무 등판 간격이 너무 보호해가지고 실력이 오히려 좀 늦게 느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직전 경기의 구속도 한 150km 정도 언저리였어요. 자기 최고 구속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한 3회쯤 되니까 152, 153까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번 등판에는 어느 정도 좀 더 나오겠죠, 구속이.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 비교해보면 고점은 확실히 문동주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하나가 이겼고 방망이 비교해봐도 하나가 SSG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문동주가 한 5회까지 정도밖에 던진다고 못 봤을 때는 5회 정도까지밖에 못 던진다고 봤을 때는 하나가 그렇게까지 또 유리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경기는 SSG가 이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승패로 가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전 이 경기 하나 승을 써놓긴 했지만 그리 뭐 내키진 않습니다. 언더 오버는 언더 볼게요. 언더 양 투수 다 웬만큼 막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이제 롯데와 KT입니다. 자, 롯데는 김진욱 나오고 KT는 오원석 나와요. 자, 롯데는 답이 없죠. 몇 연패까지 갈까? 제 생각에 오늘은 또 질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8연패까지 하고 내일 마지막 경기에서 연패를 깨냐 마냐 이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롯데가 뭐 낙낙하게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웅 근데 첫 번째 등판에서 괜찮았어요. 4회까지인가 거의 완벽했어요. NG 상대로 4회까지 거의 완벽했는데 5회 말에 우르르 붙어졌죠. 쟤 좀 주특기예요. 잘 던지다가 한 번 막 흔들리면 아가 중심을 못 잡고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직전 등판 그랬습니다. 공 구위 자체는 왼손 투수인데 149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좋아요. 자기 공만 던지면 상대방이 공을 가기가 쉽지 않다. 근데 얘가 위기가 왔을 때 위기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좀 담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박세웅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 김진욱이가 지난 경기만큼의 그런 구위만 보여준다면 뭐 5회까지는 충분히 막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오원석도 첫 경기에서 괜찮았고 오원석은 작년에 6월 말까지 엄청 좋았어요. 방울 1점도 찍고 있었죠. 이번 시즌 초반에는 개치고 나올 것 같은데 이 경기는 그래서 5이닝 기준으로 언더 되게 괜찮아 보이고 그죠? 9이닝 기준으로는 KT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5이닝 전반으로는 언더 혹은 롯데 역배 전반 승도 괜찮아 보인다. 그죠? 아마도 결과는 롯데가 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불펜이 다 빠사졌어 지금. 그래서 이건 KT 승인데 5이닝 기준으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설명드릴게요. 다음 신민혁과 웰스가 나옵니다. 신민혁이 얘는 직구 포심 이런 것보다 체인지업을 더 많이 던지는 투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체인지업 비중 가장 큰 투수가 누굴까요? 물어보면 신민혁이라고 말하면 돼요. 대부분 체인지업이에요. 직굴지 체인지업일지 헷갈리게 해가지고 타이밍 뺏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이 그렇게 빠르긴 하진 않고 LG 상대로 좋아요. LG 상대로 작년에 17.2이닝 동안 방울 2.04. 보통 오른손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투수들이 LG한테 약한데 체인지업을 잘 쓰면 왼손 타자들한테 좀 강해요. 오른손 투수들이 보통 그래. 그래서 신민영이 LG는 강한 걸 거고 아마 LG는 뭐 전력 분석팀에서 좀 확실히 대비해서 나오겠죠. 신민혁 좀 체인지업 조심해야 된다고. 최근에 LG가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했죠. 어제 LG 1픽이었잖아. LG가 이번 주에 5승 정도 할 것 같다고. 그죠? 1승 했습니다. 이제 남은 5경기에서 4승 남았는데 제 예언이 이번 경기도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신민혁이 LG 상대로 강하긴 하지만 웰스도 직접적이 나쁘지 않았고 안트를 좀 많이 맞긴 했지만 3발 7안타였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 괜찮았고, 이 경기도 뭐 후반으로 갈수록 LG 불펜이 좀 더 두텁기 때문에, 또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NC에는 좌완 불펜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김영규가 흔들리면 조금 답이 없다, NC도.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이 뭐 비슷하다고 쳐도 LG 쪽으로 좀 기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기아와 삼성, 김태형과 이승엽 붙습니다. 김태형 작년 말부터 좀 나왔었죠. 나와가지고 작년 말에 좀 괜찮게 던졌었고, 이번 시즌 첫 등판에서 LG 상대로 안타 3개 맞았습니다. 5이닝 동안 2실점 괜찮게 던졌어요. 일단 구속 자체가 괜찮게 나와요. 150km 가까이 나옵니다. 150km도 찍고 해요. 문제는 뭐 경험 자체가 많지가 않은 거고, 오늘 상대하는 삼성 타선이 자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LG만큼 오히려 LG보다 좀 더 강한 타자들만 모여있는 타선이 아닌가 싶어. 최영우, 구자욱, 그리고 뭐 앞에 발 빠른 김지찬, 김영웅, 디아즈, 홈런 타자도 많고 교타자도 많단 말이야. 자타자 중에. 기아 김태형이 상대하기에는 좀 껄끄럽다. 그죠?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제도 다 이긴 경기 8회 9회 불펜에서 9점 폭발했죠. 기아는 내가 말했잖아. 불펜이 문제라고. 불펜 투수를 돈으로 3명이나 사왔잖아요. 불펜 투수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키워가지고 써야지. 불펜 투수를 사가지고 성공하는 팀을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삼성에도 그 김재윤 처음에 사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불펜 투수가 제대로 활약한 적이, 꾸준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년 정도는 잘한 적이 있어. 근데 4년 계약 중에 길어봐야 2년이고 2년 또 해외입니다. 불펜 투수는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아가 좋은 FA들 다 놓치고, 최형우, 박찬호, 또 한 명 더가 최원준 다 놓치고 이상한 늑다리 불펜들만, 홍건희, 김범수 막 이런 데 사왔잖아. 그 프런트 잘라야 됩니다. 저거 기아 프런트는. 그래서 이번 경기 김태형도 길어봐야 5이닝이야. 그럼 또 6회부터 또 어제 같은 또 불꽃놀이 볼 겁니다. 이 경기는 삼성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언더 오버 중에 오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삼성도 이승현이 한참 좋았을 때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야. 이승현도 실점을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삼성 불펜도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기아가 어느 정도는 뭐 점수차가 크게 날 것 같진 않다. 삼성승 풀앤의 오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봅시다. 일본 야구 거의 다 맞추고 있죠. 어제도 제가 일본 요코하마 이긴다고 했잖아. 1대0인가 지고 있다가 4대1인가 5대1인가 5대3으로 이겼죠. 역전승 해가지고. 일본 야구 요새 너무 잘 맞춰. 자, 요코하마랑 주리치입니다. 자, 요코하마는 용병, 올 시즌 새로 영입한 용병 콕스 나오고, 주니치는 나카니시 나와요. 루키입니다. 자, 용병은 첫 등판에서 한신 상대로 안타 5개랑 홈런 1방이었어. 잘 던진 거 갖춰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6이닝 동안 307개 잡고. 근데 상대가 한신이었단 말이야. 한신은 근데 원래 자투수공을 잘 공략을 못해. 근데 홈런 1방을 맞았다. 그래서 이게 잘 던진 것도 아니고 저는 못 던진 것도 아니라고 봐요. 한 경기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니치의 나카니시는 역시나 선발 데뷔전은 힘들어. 그죠? 요미우리한테 안타 6개 맞고 홈런 1방 맞고 4실점 했죠. 4실점 해가지고 패전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주니치는 3연패입니다. 오늘 경기 져서. 배당은 용병 투수 있는 요코하마가 정배해요. 전 이 경기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 경기라고 보지 않아요. 루키가 직전 경기 첫 등판에서 느낀 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렇게까지 많은 실점을 할 것 같진 않고, 실질적으로 나카니시도 첫 등판에 4실점 하긴 했지만 삼진도 많이 잡았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되면 보면은 좀 자신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직전 경기보다 좀 더 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다면 요코하마 승배단보다는 주니치 프렌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더오버 기준점 7.5라고 하더라도 오버로 볼게요. 양 투수 다 홈런 맞았죠. 한 방씩만 맞으면 7.5라도 그리고 구장 자체가 요코하마 스타디움이잖아. 홈런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동구장이 아닙니다. 점수가 어느 정도 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경기 오버의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신과 야쿠르트. 한신은 루카스 나오고 야쿠르트는 마츠모토 나옵니다. 자, 마츠모토부터 설명할게요. 얘는 불펜입니다. 불펜. 직전 경기도 그 히로시마 상대로 2이닝 던졌어요. 2이닝 던져가지고 삼진 4개. 이번에도 아마도 길게 던지면 4이닝일 거야. 좀 롱릴리프 느낌인데 길게 던지면 4이닝이고 짧게 던지면 1이닝만 던지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신 상대로 작년에 5번이나 나왔어. 7이닝 동안 방어율 1실점 했다는 거죠. 5번 나왔는데 7이닝 불펜으로 나왔다는 거고, 뭐 그래도 저 상대 전전 큰 의미가 없다. 그죠? 근데 한신이 뭐 우투수공을 좀 잘 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야쿠르트의 마츠모토 상대로도 활발하게 타격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어제도 완전히 후반부에 방망이 터져가지고 대승을 거뒀죠. 근데 문제는 루카스입니다. 루카스도 올 시즌 새로 영입한 투수인데 직전 경기에서 요코하마한테 안타 7개 맞고 홈런 한 방 맞으면서 4실점 좀 무너졌죠. 휩도 1.93 너무 높아. 일본 야구에 아직 적응을 못한 그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적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단번에 해결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한신 방망이가 살아난다는 점은 좀 좋은 긍정적인 신호고, 또 상대가 우투수 불펜 투수라면 한신이 해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신 승에 루카스도 안전 좀 뭐 좋아 보이진 않아. 아직 한두 경기 정도는 좀 더 해야지 이제 일본 야구에 적응을 하지. 이번 경기도 난조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야쿠르트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기적의 팀이에요. 어제 경기 졌지만 기적의 팀이야. 지고 있는 경기 역전 잘하고 점수는 잘 따라잡아. 이 경기는 둘 다 어느 정도 점수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신 승에 오버사인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히로시마와 요미우리. 자, 모리 나오고 요미우리는 다나카 나옵니다. 다나카는 작년에는 정말 그 몸이 안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올 시즌 제가 던지는 걸 봤는데 구속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147, 148이가 던집니다. 아마 또 뭐 한 5이닝, 6회까지 다 채우지 못해요. 나이도 있고 아마 한 5회까지 정도 전력 투구 하면서 한 1, 2실점으로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모리는 시즌 첫 등판이에요. 시즌 개막하고 난 뒤에 2군에서 첫 게임을 던졌는데 2군 상대로 3이닝 동안 안타 6개 맞았습니다. 뭐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작년에 요미우리 상대로 그냥 22.1이닝 동안 방어율 3.21이라면 일본 리그 치고는 그렇게 뭐 빼어나는 성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관록을 앞세운 다나카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 그리고 요미우리 방망이가 히로시마 방망이보다 앞선다. 이 경기는 요미우리 승에 오버로 볼게요. 자, 라쿠텐과 니오넴입니다. 라쿠텐은 코자 나오고 니오넴은 기타야마. 어제 제가 니오넴 가지 말라고 했잖아. 몇 번 내가 가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아마도 어제 니오넴 간 사람은 안 할 거야. 딱 봤을 때 니오넴이 정말 좋아 보였거든. 그 물고 들어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 아마도 뭐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어제 아마도 그 니오넴 추천한 그 BJ들 되게 많았을걸. 야구 잘 모르는 애들 아마 많았을 겁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진짜 야구 모르는 사람들이면 정말. 오늘 경기는 어떨까요? 오늘 경기는 니오넴 기타야마. 니오넴 에이스급이죠. 근데 첫 경기에서 완전 잡쳤죠. 홈런 한 방에 안타 3개밖에 안 맞았는데 집중타 맞아가지고 5.2이닝 동안 3실점 4실점 3실점 정도 해가지고 방어율 저지경 됐습니다. 근데 못 던진 건 아니야. 못 던진 건 아니고 휩 자체가 0.71이잖아요. 한 이닝 저렇게 흔들린 거예요.
그 반면에 라쿠텐의 코자, 이름이 코자예요. 방어율 8.44. 소뱅 상대로 안타 10개 맞았습니다. 홈런 1개라고. 소뱅이 방망이 좀 강한 팀이긴 하지만 소뱅 주축 타자들이 대부분 좌타자인 거를 감안하면 좀 과도하게 많이 맞았다. 그죠? 소뱅 타자들이 강한다고 해가지고 저거를 뭐 정상 창업할 수 없습니다. 좌타 기준으로 좌투수가 저렇게 많이 맞았다면 아마도 제가 뭐 코자 저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구위 자체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시즌 초반에 요 경기는 뭐 니오넴이 좀 더 유리해 보여요. 기타야마는 운이 없었던 거고 코자 자체는 구위 자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요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니오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번에는 니오넴이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더 오버는 기준점 6.5인데 언더 볼게요. 언더 그 니오넴 혼자서 오버를 띄울 수 있을까? 그죠? 니오넴 승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이 또 4연승 중이기도 하고. 다음 소뱅과 세이브. 자, 소뱅은 시러시 나오고 세이브는 다카시 나와요. 시러시 쟤는 작년까지 대만 리그에서 거의 뭐 1장 먹던 애예요. 1장 먹던 애고 구속은 뭐 최고 기록은 157도 떠졌다고 하던데 150은 그냥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뱅이 원래 그 아리아라 코에이가 1선발이었잖아요. 걔가 이제 니오넴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 이제 메꾸려고 얘를 대만에서 영입을 했고, 첫 번째 등판에서 라쿠텐 상대로 4만타 무실점 잘 던졌죠. 삼진도 꽤 잡았고. 그래서 뭐 기대에 부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이브 타선이기 때문에 점수 많이 주진 않을 겁니다. 이번 경기도 무난하게 던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죠? 다카시는 어떨까? 다카시는 직전 경기에서 오릭스 상대로 5안타밖에 안 맞았어요. 6이닝 동안. 근데 4실점. 방어율 0.00 그대인데. 왜냐? 4실점이 전부 다 비자책점입니다. 그래서 6이닝 비자책으로 1패를 떠안았다. 그런데 다카시가 소뱅 상대로는 작년에 18이닝 동안 방어율 5.00 안 좋았죠. 4경기 나와서 1승 2패. 상성 자체가 안 좋은 거야. 소뱅 좌타선에 계속 시달렸다는 거예요. 다카시가 우투수가. 이번 경기도 뭐 모든 구도가 소뱅이 좀 더 앞서요. 그래서 소뱅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너무 소뱅 쪽으로 밖에 좋은 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불안하다. 이런 경기들이 한 번씩 부러집니다. 아시죠? 그래서 뭐 세이브 가기에는 방망이도 그렇고 투수 상성도 그렇고 쉽지가 않다. 이 경기는 소뱅 승 마행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조금 불안함은 있습니다. 자, 일단 야구는 다 했고, 일단 그거 좀 눌러보십시오. 추천 눌러보시고, 오늘 농구랑 배구도 있죠. 농구는 뭐 여자 농구 있던 것 같은데 KB랑 우리은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KB가 이기겠지. 우리야 뭐 마지막에 근근히 그냥 이어가지고 턱걸이로 4위로 올라온 팀인데, 이상하게 근데 우리은행이 KB 만나면 모든 경기가 접전이었어요. 1 포지션, 2 포지션 뭐 이 차이야. 근데 이번에 핸디캡이 9.5죠. 차이가 좀 9.5면 좀 커. 봅시다.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9.5죠. 9.5. 어디 갔냐? 할 수 있을까? 9.5를 여기 있네요. 9.5네. 이게 2점 차, 3점 차, 5점 차, 2점 차, 5점 차, 4점 차 전부 다 투 포지션 안에서 놀았단 말이야. 얘들 올 시즌 6번 붙어서. 그런 거 보면 좀 비싸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래서 좀 많이 뜰 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 그런데 뭐 지표로 보면 이거는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배팅하기에는 여태까지 6번 다 프렌이었으니까 이번에도 프렌 하겠지. 이게 무슨 분석법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태까지 다 프렌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많이 뜨겠지. 이게 또 무슨 분석법이야. 이건 동전 던지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가지 마요.
예? 그냥 뭐 정 가고 싶으면 한 100장 꼽으면서 KB스타즈 일반승 가세요. 1.1 그럼 10만원 들어오잖아. 그리고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입니다. 현캐와 대한항공, 이거 뭐 두 번째 경기를 현캐가 제가 봤을 때 도둑 맞았다고 봐요. 그 경기는 현캐가 잡는 경기가 맞아요. 마지막에 레오가 그거를 그 전에 판독에서 그 대한항공을 인으로 해줬다면 레오 서브도 인이었어. 근데 그거를 서로 다르게 판독을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현캐가 진 건데, 그래서 3차전에 제가 현캐가 많이 날 거라고 했죠. 보상 판정 같은 게 나올 거라고 했잖아. 현캐가 이겼고, 이번 경기 또한 현캐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흐름 자체가 완전히 넘어왔고, 그죠? 그래서 현캐는 오히려 2차전을 그런 식으로 뺏기었기 때문에 5차전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 스포츠에서. 결국은 5차전 가가지고 대한항공이 이길 거예요. 3대2로. 이번 경기까지는 현캐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뭐 농구, 남자 농구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이제 마지막 의미 있는 경기가 일단 울산 모비스랑 창원 LG는 이거 그 모비스의 함지훈 그거죠. 함지훈 이제 은퇴 경기잖아. 그래서 이 경기는 창원 LG야 뭐 어차피 1위 확정 지었고 대주는 경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울산 모비스 사이드로 봐야 되고, KT와 고양 소노, 요거는 뭐 소노는 KT는 탈락이 확정됐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고양 소노와 부산 KCC는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소노는 무조건 일단 이겨놔야 돼. 동기부여 자체가 소노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림인데, 잠깐만요. 이게 뭔가 있나? 고양 소노가 지면 6이 될 수 있죠. 누구 빠지나요? 혹시? 이거 배당이 왜 이렇게 변하지? 요거 넘어갈게요. 전 농구 어차피 안 갔습니다. 안양 정관장과 SK, 요것도 뭐 의미 없죠. 의미 없는 경기라 요거는 분석하기 힘듭니다. 소노 주장 뺀대요. 왜 그러지? 하기야 뭐 5위 6위 차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SK랑 붙으려고 그러나? 의미가 없어서 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농구는 모비스 경기 말고는, 근데 또 모비스도 1.3이 뭐냐? 농구 가지 마요. 이거 왜 가? 아니면 그냥 오버 가세요. 오버. 오늘 울산 모비스도 창원 LG도 거의 올스타전 모드처럼 서로 몰아주면서 점수 많이 날 것 같아. 울산 모비스 오버 152.5인데 아마도 오버 뜨지 않을까요? LG도 의미 없는 경기고 서로 수비 빡세게 안 하면서 이제 함지훈 한 15년 안 넘게 안 뛰었나 얘? 17년? 내가 20대부터 얘 뛴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나이 엄청 내보다 몇 살 안 어릴 텐데. 그래서 아마도 울산 모비스 경기는 오버 나올 겁니다. 오버. 레전드 보내는데 뭐 서로 막 수비 빡세게 하고 안 할 거고, 3점 던질 때 타이트하게 수비 안 할 거고, 던지면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고, 함지훈 골 밑에서 그거 있잖아. 그거 침 2번 뱉고 뛰어오르고 하는 거 있잖아. 잘하는 거 그거 몇 번 할 거고 쉽게 갈 겁니다. 152.5라면 오버 개풀이지. 안 그래요? 설득력이 좀 있지 않나? 오버 정말 좋아 보인다. 예? 두산 경기 언업 다시 말씀해줘. 언업요. 두산 경기 더 좋습니다. 얼마 전에 내한테 50원 오지게 줬으니 내가 해준다. 자, 두산. 자, 최민석과 정세영 나오죠. 요거 8.5잖아요 기준점. 그죠? 정세영이 최근에 뭐 두산 타선이 양의지가 미쳐가지고 너무 못 치긴 하지만, 양의지가 그거 알죠? 그 신인 투수들 겁나게 잘 패요. 지금 양의지가 워낙 못 치는 신인 투수들만 만나면 좀 잘 치는 그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정세영 자체가 직전 경기를 보시면 구속 자체가 안 나와요. 140
언저리에요. 140, 141, 142, 139. 아, 그 구속으로 상대가 가능할까요? SK한테 3이닝 동안 안타 7개에다가 홈런 1방이었어. 아웃 카운트 9개 잡으면서 안타 7개에 포볼 하나, 출루 8개 시킨 거잖아요. 답이 나오나 이렇게 되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두산 타선이지만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키움이 제일 잘 치는 것도 있고, 최민석도 뭐 막 제구 자체를 확실하게 뭐 갖다 붙이는 투수가 아니라 키움 좌타 상대로 실점 한 1, 2점 한다고 치면 뭐 정세영이 한 5점만 줘도 키움 불펜 생각해보면 오버 8점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이 경기는 오버 좋아 보입니다. 오버. 언더보다는 오버다. 아, 저는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모비스 오버 되게 좋아 보이네. 저는 아예 보지를 않았어요, 농구를. 근데 보니까 와, 모비스 오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안 그래요? 내만 좋아 보이나? 오늘 함지훈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오나요? 함지훈 나올 거 같아. 함지훈 오늘 나와가지고 시즌 최다 시간 뛰면서 마지막에 햄스트링 올라와가지고 부상으로 은퇴 시즌 하면은, 은퇴 경기 하면은 레전드일 것 같긴 한데.